이번 강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 중에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두 번째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은 첫 번째 주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문 소량 생산하는 회사에서 많이 쓴다. 자, 예를 들면 건설업이라든지 그죠? 뭐 조선업이라든지 등등등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제조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번째 원가 계산표 기억나시죠? 원가 계산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작업 원가표가 작성이 된다. 다섯 번째 원가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가의 구성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재료비법부터 해서 그쵸? 직접 재료비법부터 해서 직접 노비법, 직접 원가법 뭐 등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번 강은 이제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잘 들어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제과업, 과자 만드는 거. 내가 새우깡을 먹고 싶어요 오늘. 자, 새우깡을 먹고 싶어요. 농심에 전화를 한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딘데 새우깡 한 봉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심에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자 만드는 거 같은 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놓으면 그냥 무작위로 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과업, 자동차 제조업, 물론 자동차도 주문 생산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동차는 대량 생산하고 거기다 옵션만 추가시켜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회사의 특징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보통 2교대, 3교대 뭐 이런 말 씁니다. 여러분 2교대, 3교대 의미가 뭐죠? 이 얘기는 24시간 풀로다가 가공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24시간 가공을 한다.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개별 원가 계산에서도 2교대, 3교대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대부분의 회사가 2교대, 3교대.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2교대, 3교대가 나오는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부분 24시간 풀 가공을 한다. 365일. 24시간 365일 풀 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새우깡 만드는데 뭐 어느 날은 쉬고 어느 날은 안 쉬고 그런 건 없겠죠. 계속 물건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만약에 우리는 제과업을 한다. 새우깡을 만들어요. 새우깡을 만들어요. 그러면 잘 봐요.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는 최초로 설립을 했을 때는 자, 제공품 계정을 그렸을 때 여러분 제공품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공장. 제공품은 이제 미완성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공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새우깡을 만들 때 처음에 직접 재료비를 투입하겠죠? 재료비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를 투입할 겁니다. 자, 재료비를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투입할 겁니다. 노무비는 2,000원어치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3,000원어치 투입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000원어치 투입을 했고 노무비는 2,000원어치,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3,000원어치 투입을 했어요. 그럼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토탈 얼마치 새우깡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6,000원어치 새우깡을 만들고 있습니다. 6,000원어치 새우깡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품 제조 원가라는 말을 쓰죠. 자, 만약에 완성된 게 4,000원어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는 얘는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개별 원가 계산은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배를 만들어 놓고 일부만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강의에서는. 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새우깡을 만들어 놓고 창고에서 숙성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즉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제공품 계정 그렸을 때 저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 제공품이 이제 얼마가 생깁니까? 2,000원 이렇게 생깁니다. 기초 제공품이 2,000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비가 또 투입되겠죠.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라는 말을 써요. 가공비.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는 자 여기에다 제가 써드릴까요?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 투입될 때가 있고요. 제조 착수 시 투입될 때가 있고요. 또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재료비는 자 우리 새우깡을 만들려면 새우깡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투입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재료 다 쓰면 또 투입하겠죠, 그쵸? 그 재료 다 쓰면 또 투입하겠죠, 그쵸? 이렇게 처음에 제조 착수 시 투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조 진행에 따라 계속 투입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2교대, 3교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즉 24시간 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람하고 전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조 진행에 맞춰서 계속 투입하는 겁니다. 계속 투입해요. 그래서 얘네는 가공비다라는 말을 씁니다. 가공비. 그래서 가공비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가공비가 5,000원이다. 처음에 제가 노무비, 제조간접비도 해준 걸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런 말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 투입될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재료를 몽땅 투입해주고 니네 만들어라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재료를 요구할 때마다 투입할 때가 있습니다.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는 2교대, 3교대 24시간 풀 가공하려고 하니까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는 계속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 용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 투입될 때가 있고요. 공정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가 있다. 그런데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는 24시간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가공비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공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얼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면 10,000원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10,000원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완성된 것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성품 제조원가 똑같은 말인데 저는 그냥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제조 원가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완성품. 얘는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 회사 내부에 없다라는 얘기죠. 회사 내부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새우깡을 만들자마자 계속 내보내요. 계속 내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께서 오셔서 야 우리 몇 개 만들어서 팔았느냐? 라고 하면 계속 만들자마자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남아있는 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알고 싶으면 남아있는 걸 계산을 하시면 돼요.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3,000원 남았더라.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7,000원 나오는 겁니다. 7,000원. 그래야지 여기도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말 제공품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내부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하면 판매된 회사 내부에 없는 판매된 완성품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강에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얘 판매가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는. 근데 얘는 판매가 즉시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걸 계산을 해줘야지만 완성된 게 나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걸 계산해줘야지만 완성된 게 나온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제가 저쪽에다가 써드릴게요.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얘가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었었어요. 그쵸?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고 이쪽이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 자, 얘네는 주문 생산이지만 얘네는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거고요. 얘네는 건설업, 조선업 이런 데서 쓰지만 얘네는 제과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얘네는 제조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원가 계산표를 작성을 하지만 얘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얘네는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원가 계산표 이런 걸 작성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원가의 구성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핵심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지만 얘네는 핵심이 뭘 계산을 하는 거냐면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를 막 뒤섞어 놓고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주문 소량 생산, 얘네는 대량 생산, 얘네는 건설업, 조선업, 얘네는 제과업, 자동차 제조업 이런 데서 쓰이는 거고요. 자, 얘네는 제조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원가 계산표 또는 작업 원가표가 작성이 되지만 얘네는 그런 게 없다. 얘네는 원가의 구성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돼 있지만 얘네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돼 있다. 그리고 얘네는 핵심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지만 직접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이지만 얘네는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얘네는 없는데 얘네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얘네는 공정별로다가 진행이 됩니다. 공정별로 진행이 된다. 1공정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공정별로 나눠서 생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1공정에서는 밀가루 반죽만 해라. 2공정에서는 새우를 빨아. 3공정에서는 밀가루 반죽하고 새우를 섞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저게 뭔지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적인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정별로 진행이 된다. 대량 생산을 하니까 1공정, 2공정, 3공정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지만 자 여기 봐요.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해줘야지만 완성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얘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자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법.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게 핵심인데 이걸 평가하는 방법에 선입선출법과 뭐가 있느냐면 평균법이라는 게 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뭔지 이거부터 제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제품 계정이 아니라 제공품 계정이었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을 제가 수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량으로. 자, 여기 기초 제공품이 2,000개 있죠. 그쵸? 요거의 수량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2,000개의 수량은 예를 들어서 20개다. 20개다.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는 요번에 투입한 거죠. 얘는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고 재료비와 가공비는 이번에 투입된 거죠. 투입했다라고 해서 투입량, 투입수량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착수수량이라는 말을 써요. 투입수량 또는 착수수량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얘를 80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개. 그러면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100개가 됩니다. 100개.
자, 다시 한번 수량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얘는 금액으로 나타내 준 거고요. 금액으로 나타내 준 거고 수량으로 나타내 주면 기초 제공품 수량은 20개다.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수량이라고 해서 이번 달에 투입된 거니까 다른 말로 이제 차입 수량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80개다. 자, 여기에서 얘를 먼저 항상 계산을 해줘야 돼요. 기말 수량이 몇 개냐? 기말 수량이 예를 들어서 30개다라고 하면 기말 수량은 30개.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완성 수량이 계산이 되겠죠? 완성 수량은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7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성 수량은 70개. 그러면 잘 보세요. 선의선출법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 즉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완성시켜서 내보내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성시킬 때 있잖아. 얘를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기초 20개.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투입된 게 50개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을 시킬 때 물건을 만들 때 기초부터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투입된 거 완성시키는 거 이것을 선의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말에는 기초가 포함이 안 돼 있고 투입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3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림 이해 가세요?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완성시킨다. 기초를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투입된 거 완성, 투입에서 미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의선출법의 특징은 뭐냐면 기말 제공품 평가 시 자, 기초가 반영이 안 되죠. 기초 제공품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선의선출법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단기 투입된 것만 갖고 계산하죠. 그쵸? 단기 투입 원가만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주 안 나오지만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특징이 뭐냐면 기말 제공품을 평가할 때 기초 제공품이 반영이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하는 거다. 요걸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선의선출법은 얘가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기초가 반영이 안 된다. 즉 투입원가만 갖고 계산하는 게 선의선출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게 평균법이냐면 잘 봐요. 평균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평균법은 자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평균법은 자 기초가 똑같이 20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기초 수량이 20개. 기초 수량이 20개. 자 요번에 투입된 게 똑같이 투입 수량이 몇 개예요? 80개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일까? 100개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냐면 30개예요. 그러면 완성된 것이 완성 수량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70개가 나와요. 그래야지만 여기도 몇 개가 되니까 100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평균법은 물건을 만들 때 얘를 뒤섞어서 완성, 미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 수량에 투입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말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초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투입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 평가 시 뭐가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기초 제공품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이 반영이 돼요. 자,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을 평가할 때 기초 제공품이 반영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투입원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죠. 기초 제공품 플러스 투입원가에서 계산합니다. 즉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이라든지 재경관리사 이런 이론 시험 문제에서 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요. 선의선출법은 기말제공품 평가 시 기초제공품이 반영이 안 된다. 근데 평균법은 기말제공품 평가 시 기초가 반영이 됐죠. 그럼 결론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뭡니까? 기초가 반영이 안 되면 선의선출법이고 기초가 반영이 되면 평균법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이 같으려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이 같으려면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된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값이 똑같다.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쪽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은 주문 소량 생산한다.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한다. 건설업, 조선업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 제과업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한다. 제조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그런 게 없다. 원가 계산표, 작업원가표가 계산이 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자, 원가의 구성이 재료비, 농업비, 제주간접비지만 쟤는 재료비와 가공비다. 핵심은 제주간접비 배부에 있지만 얘는 기말제공품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별로 진행이 되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풀 가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24시간 풀로 가공하고 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그렸을 때 차변의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주간접비가 아니라 얘네는 가공비라고 한다. 왜?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 투입될 때가 있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노무비하고 제주간접비는 늘 상시 투입됐기 때문에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라는 말 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말제공품을 평가하는 게 핵심인데 요 기말제공품을 평가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법이 있느냐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기초를 먼저 완성을 몽땅 시키니까 이 기말 속에는 기초가 없겠죠. 그래서 기말제공품 평가 시 기초제공품이 반영이 안 된다. 즉 단기 투입원가만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 그런데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게 평균법이냐? 자,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완성 미완성이니까 몇 개씩인지는 모르지만 기초가 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제공품 평가 시 기초제공품이 반영이 된다. 즉 기초제공품 플러스 투입원가 맞죠?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한다. 즉 기초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얘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금액이 같게 나오려면 뭐가 없으면 된다? 기초의 차이니까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금액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금액은 같다. 여러분 정확한 건 무슨 법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한 거는 선의선출법이 정확한 거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계산형 문제로 하나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뭐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제공품 계정을 금액으로 그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수량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해라. 이 문제가 나와요.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해라. 그러면 무조건 저랑 같이 연습 문제 풀어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겁니다. 제공품 계정을 두 개를 그리되 하나는 금액, 하나는 수량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금액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가공비가 예를 들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제조 원가는 당연히 안 나와 있어요. 얘가 안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말 제공품도 안 나와 있어요. 얘를 구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얘를 구해주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기초 제공품이 나오고 재료비가 나오고 가공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수량이 주어질 거예요. 기초 수량은 100개. 단기에 투입 수량은 예를 들어서 투입 수량은 900개. 투입 수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착수 수량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현재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여러분? 1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1000개. 다 주어집니다. 자료에서. 완성 수량은 700개. 그러면 기말 수량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기말 수량은 300개. 역시 주어집니다. 1000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자료가 주어진 거를 요 틀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틀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암기 안 되어 있으면 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제공품, 재료비, 가공비,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얘는 주어진다고 그랬고 얘는 없어요. 또 제공품 계정에 얘가 주어집니다. 다. 기초 수량은 몇 개다, 투입 수량은 몇 개다, 완성 수량은 몇 개다, 기말 수량은 몇 개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원리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원리만. 그러면은 자세한 건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금액을 더해줬더니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나와요. 나누기 얘는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없는 대신에 수량이 있어요. 수량. 지금 얘를 수량으로 나타내 준 거고 얘를 수량으로 나타내 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량이 그대로 1000개가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결국은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단가가 나와요. 단가가 얼마 나올까?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단가가 1000원 나와요. 그러면 1000원을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기말 제공품 여기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1000원 이렇게. 그럼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3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얘가 3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얘가 70만 원 계산이 되겠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연습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시 한번 금액 나누기 수량이야 이거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수량. 그러면 단가가 나와요. 그럼 단가를 지금 기말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말에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얼마 나오겠습니까? 70만 원. 선생님 여기다가 곱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70만 원 나오네요.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말에다 곱해줘라. 자, 다시 한번 여기다 곱해줘도 이 문제는 70만 원이 나오죠. 하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기말에다 곱해주고 기말을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 쓰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 쓰고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네, 이게 종합원가 계산의 끝이다. 자세한 문제풀이는 이제는 연습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미 2급 수준이 좀 틀려요.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관리사까지 다 공통이에요. 꼭 여러분들께서 원리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진도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강부터는 우리 각 전산회계 1급, 전산세미 2급, 재경관리사에서 어떻게 시험제 나오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